어그리먼트, 표준국제계약, 즉 스탠다드 인터내셔널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표준국제계약서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국제계약서 요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준국제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표준계약서로서 구성되어 있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23가지 항목으로 정리되어지는데 23가지 항목을 다음 장에서 4가지 항목씩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조에는 서문이 나오고 2조 시작, 3조 정의, 4조 권리와 의무 및 면책입니다. 즉 서문은 포헤드, 계약 체결 일자 및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그리고 2조 시작에는 위드니스는 계약 체결의 배경과 목적을 명기해 줘야 되고, 3조 정의 데피니션은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와 단어의 정확한 정의와 개념을 규명해 줘야 됩니다. 4조에는 권리와 의무 및 면책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면책 사항을 기술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보시는 5조에서 8조까지는 5조는 계약 기간, effective period, 계약 유효 기간을 명기해 줘야 되고, 6조에는 진술 및 보정, representative and warranty입니다. 계약 내용 중 보증이 요구되는 목적 규모물 및 이행 보증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됩니다. 7조 증거법은 governing law는 계약서가 발효되고 근거가 되는 해당 나라의 법을 명기해 줘야 됩니다. 8조에는 분쟁 해결은 arbitration, dispute and settlement는 분쟁 시 해결 방안과 미해결 시에 관할 법원 및 상사 중재원 등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9조부터 12조는 9조 계약 해석 interpretation입니다. 계약서가 복수 번역본이 있을 경우는 구속력 있는 지정 언어를 우리가 기준해 줘야 됩니다.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0조 통지는, 노티스는 통보하는 방법을 당사자 간에 우리가 서로 메일로 이어받던 우편으로 하던 통보하는 방법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1조 기밀 유지는 confidentiality는 본 계약의 내용, 계약 당사자의 정보, 기술 정보, 여러 가지 이러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을 명기해 줘야 됩니다. 12조 계약 조항의 개별성, severability입니다. 계약의 각 조항이 외부의 법과 상충될 경우에 그 해당되는 조항에만 국한한다는 조항의 독립성을 명시합니다. 어떤 조항이 새로 제정되거나 몰랐던 외부의 법이 새로 발효되어서 그 조항이 무효가 됐을 경우는 그 해당되는 조항만 무효가 된다는 독립성을 우리가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13조에서 16조까지는 13조 완전 합의 entire agreement. 이 계약이 타 계약이나 다른 합의에서 등이 있을 경우는 본 계약으로 대체됨을 우리가 명기하면서 본 계약이 완벽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완전한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조 계약 해지 termination은 계약 해지나 종료의 조건을 연료해서 명기해 줘야 되고, 15조 불가항력 force measure입니다. 계약 불이행 후 면책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지진, 태풍, 자연재해와 전쟁 등 통제 불가능한 내용이 있다면은 불가항력한 면책이 될 수 있는 계약을 불이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명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16조 권리 포기 웨이브는 본 계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의무와 책임, 그리고 채권과 채무 중에 포기하는 경우를, 어떤 경우는 어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명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조에서 20조까지는 계약 당사자의 이전성, assignability, 계약의 이전성 여부와 대상, 그리고 이전되는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줘야 되고, 18조 계약 수정은 amendment는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절차를 명기해 줘야 되고, 19조 사용 언어는 랭귀지는 국제계약 당사자 간에 어느 언어로 통신이나 문서를 작성할지, 그리고 본 계약의 중심은 어느 언어라는 것이 사용 언어 랭귀지를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됩니다. 20조 선행 조건은 컨디션 프로시던트는 본 계약의 발효하기 위한 사전 이행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 조건을 기술합니다. 이러한 사전 이행 조건이 있을 경우에만 하지 없을 경우는 안 적어도 됩니다.
1조에서 23조 마지막입니다. 21조 후행조건 컨디션 스캔드는 본계약의 발효 이후에 이행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 그 조건을 기술하는데, 이것도 본계약이 발효 이후에 이행할 조건이 없을 경우는 그 본 후행 조건을 안 적어도 됩니다. 22조 계약 문건의 원본 오리지널 카피, 다수의 번역된 부분이 만들어지는 중에 다수의, 그러니까 한국어도 만들어지고 영어도 만들어지고 중국어도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질 경우는 국제계약서 중에 어느 것이 원본인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3조 기타 미셀리너스는 본계약에 규명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 23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표준국제계약의 요건으로서 이러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설명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조항별 제목과 간략한 내용 설명으로서만 계약서의 요건과 방향만을 우리가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각 조항의 항목과 내용은 국제계약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국제계약서 작성 시 본 내용들이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국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계약 특성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조항은 생략할 수 있고 추가할 수 있으면서 계약 내용의 특정상 한 조항 내에서 문장 내에서 여러 상기 조항 내용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국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상기 23개의 조항 내용은 국제계약서 작성 시에 한 번쯤은 거론되거나 우리가 고민해보고 논의해야 할 계약서의 중요한 항목이자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빠뜨리거나 행령 모르고 지나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럴 경우는 국제적인 함정에, 계약서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영문 국제 계약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7가지 요령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상의 용어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평범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용어는 정확하게 하며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과, 기초적으로 기술하여 의미와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단수와 복수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유효 날짜, 기간의 시작과 마침, from, to, before, after, until, since. 이러한 것은 적절한 용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기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 줘야 되고, 여섯 번째, 영어의 조동사, 즉 shall, should, will, would, may, must 등은 법률적인 책임이 다르기에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and와 or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표준 국제계약의 요건과 그리고 영문 국제계약 작성 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제계약서 작성 시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샘플로 합작투자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